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 하에서 평균 반응에 대한 추론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까지는 회귀 모형의 모수인 베타 제로와 베타 원과 관련된 이제 추론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평균 반응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신뢰 구간과 검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지의 회귀 직선을 생각을 할 때,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수립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식을 보면 반응 변수 y는 이러한 그 회귀 직선에 의해서 평균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오차에 의해서 그 확률적인 성질이 이제 그 반응 변수 값을 이제 특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그 y의 평균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가 되겠죠. 즉 독립변수 x에 대해서 실제 반응 변수 값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그때마다 같은 x라 할지라도 오차가 이제 확률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응 변수 값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예제의 데이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x가 동일한 3mg을 이제 복용을 한 경우에도 이로부터 얻어진 그 반응 변수 값은 서로 다른 값들도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이런 오차 때문에 같은 그 독립 변수 값을 갖더라도 반응 변수 값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차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제 그 독립 변수 값에 대해서 이러한 관측을 여러 번 할 때 평균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반응 값의 반응 변수의 평균이라는 의미로 평균 반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평균 반응을 생각할 때 x 값을 생각을 할 텐데 이때 x 값을 이제 일반적인 x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x 값에 대해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반응 변수 값의 평균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x 스타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특정한 x 스타에 대해서, 즉 독립변수 x가 x 스타라는 값일 때 반응 변수 값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평균 반응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스타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이것에 대한 추정량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베타 제로에 대한 추정량을 베타 제로 햇수로 우리가 삼았고요. 그리고 베타 1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베타 1 햇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양을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이 값은 추정된 회귀 직선의 식을 생각을 해보면 베타 제로를 이제 베타 제로 햇수로 추정을 하고 베타 1을 베타 1 햇수로 추정을 해서 얻어진 직선을 추정된 회귀 직선이라고 했는데요. 이 추정된 회귀 직선식에서 x 대신에 x 스타일 때에 이 추정된 회귀 직선 상에서의 y
좌표의 값이 결국은 이 값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y 햇의 값이기는 한데 독립변수가 x 스타일 때다 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일반적인 x, 일반적인 y를 이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y 스타 햇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추정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스타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던가 혹은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추정량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선 y 스타 햇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음과 같이 베타 제로 햇을 y 바 마이너스 베타 1 햇 x 바로 바꿔 쓸 수가 있었고 베타 1 햇은 이제 뒤에다가 이제 붙이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 y 바 더하기 베타 1 햇 x 스타 마이너스 x 바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수정된 회귀 직선의 식은 x 바 y 바를 이제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 사실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x 스타라는 값에서의 이제 그 반응 변수 값에 대한 이제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추정된 회귀 직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추정된 회귀 직선상에서의 값이 바로 x바와 y바를 지나고 기울기가 베타 1 햇인 그런 직선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선에 대해서 독립변수 값이 x 스타일 때의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률 변수처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y 바 더하기 베타 1 햇 x 스타 마이너스 x 바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이 그 평균 반응에 대한 이제 추정량 확률 변수가 될 텐데요. 이 녀석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y1부터 yn의 1차 결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베타 1 햇이라고 하는 것도 식은 약간 복잡했었지만 다음과 같이 y1부터 yn의 1차 결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더해진 형태를 보면 y1부터yn의 1차 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y1부터yn은 각각이 독립이면서 서로 독립이면서 정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에 조금 더 자세히 어떠한 정기분포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평균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평균 계산할 때는 이 식 자체보다는 이미 우리가 베타 제로 햇의 평균과 베타 1 햇의 평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베타 1 햇 x 스타 이 식에 대해서 평균을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타 제로 햇의 평균과 베타 1 햇의 평균의 x 스타를 곱한 것과 같을 텐데요. 베타 제로 햇이나 베타 1 햇이나 모두 불편 추정량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값이 나오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이 평균 반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산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 식 자체에 우리가 이용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얻은 사실을 이용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변수와 여기 있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는데 그 두 확률 변수가 더해진 형태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때 각각의 베리언스에다가 코베리언스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중 하나가 Y바와 베타1 햇은 코베리언스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Y바의 베리언스와 오른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베리언스를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x 스타 마이너스 x 바는 제곱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타1 햇의 베리언스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y바의 베리언스는 앞에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것을 계산을 했었고요. 자, 베타1 햇의 그 베리언스는 이렇게 쓰죠. S의 더블 X분의 시그마 제곱이 였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으로 묶어서 생각한다면 n분의 1에 x 스타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의 분모가 s 더블 x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모두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베타0 햇 더하기 베타1 햇 x 스타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 추정량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고 평균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평균 반응 값이 실제 평균이 되고 그리고 분산은 조금 전에 계산한 것과 같이 오른쪽처럼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정량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베타0 더하기 베타1 x 스타의 신뢰 구간을 구한다던가 검정을 이것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표준화를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값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평균 반응 값을 뺀 것을 자,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은 전체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요. 자, 시그마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시그마 대신 S로 바꿔서 우리가 그 표준화를 이제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이제 확률 변수를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유도가 n-2인 t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 분모를 우리가 어떻게도 얘기를 했었냐면 이 녀석의 표준 오차는 이 분포의 표준 편차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그마 대신에 s를 바꿨었기 때문에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 x 스타라는 추정량의 추정된 표준 오차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추정량의 스탠다드 에러는 이제 시그마를 이제 사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제 스퀘어 루트를 택한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시그마를 s로 추정을 해서 얻은 값을 우리가 추정된 표준 오차라고 불렀습니다. 자, 분모를 이제
그 표준 오차가 아니라 추정된 표준 오차를 사용을 해서 이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자유도가 n-인 t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간 추정과 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한 가지 특별한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반응을 생각을 하는데 그 독립변수 값을 일반적으로 x스타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요. 자, x스타가 0이 되는 경우는 평균 반응이 베타 제로가 됩니다. 자, x스타가 0이면 평균 반응은 이제 베타 제로랑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도 생각을 해보면 베타 제로 헷 더하기 베타 원헷 x스타에서 x스타가 0이 되므로 베타 제로 헷이 됩니다. 즉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을 생각을 할 때 x스타가 0일 때는 결국 베타 제로 헷이 추정량이 되고 내가 알고자 하는 평균 반응은 베타 제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왼쪽에 있는 이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정기 분포인데 평균이 베타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x스타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x스타 빼기 x바가 이제 마이너스 x바와 같고 그것을 제곱을 이제 하면은 결국은 이 분포가 베타 제로 헷의 분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베타 제로에 대한 추정량인 베타 제로 헷에 대한 그 분포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베타 제로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던가 검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평균 반응에서 x스타 0일 때는 결국은 베타 제로에 대한 이제 추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이나 베타 제로 헷이나 같은 확률 변수가 되고 같은 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분산이 앞에서 베타 제로 헷의 분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형태를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좀 더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반응에 대한 추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해보죠. 자, 신뢰 구간은 추정량이 베타 제로 헷 더하기 베타 원 헷 x 스타였으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g 알파 혹은 t 알파인데요. 여기서는 t 알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준 오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 표준 오차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t 알파 값, t분의 알파 값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를 우리가 곱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n분의 1의 x 스타 마이너스 x 바 제곱에 s의 더블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정을 생각을 해보면 H0라는 규모가서 생각을 해보면 평균 반응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 스타가 얼마다 라는 그러한 이제 그 값을 생각을 할 텐데요. 자, 그 값을 이제 뮤제로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그 규모가설에 대해서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검정 통계량은 베타 제로 헷 더하기 베타 원 헷 x 스타에서 이 값에서 뮤제로를 즉 비교하는 값을 빼고 그 다음에 추정된 표준 오차로 나눗셈을 이제 해서 얻게 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으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검정 통계량으로 택한다면
이 검정 통계량이 H제로가 사실일 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H제로가 사실이면 T는 이 값이 이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값 대신에 이제 이 값이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자유도가 n-인 T분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이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죠. 자, 이러한 검정은 자, 여기가 유제로로 바꾸는 거죠. 이 값을.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강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 1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약의 복용량을 이제 6mg을 우리가 이제 섭취했을 때 효과 지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그 관측할 때마다 혹은 환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달라질 텐데요. 6mg을 이제 복용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물론 X스타가 9.5일 때도 비슷한 일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방금 우리가 다루었던 평균 반응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되므로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X스타. X스타는 이제 6도는 9.5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t 95%니까 0.025. 그다음에 자유도는 8이었습니다. 그리고 S 그다음에 n분의 1, n이 10이었죠. 그 다음에 S 더블 X분의 X 스타. X 스타는 이제 6도는 이제 9.5가 될 텐데, X 바하고의 차이 제곱이 분자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떠올려서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요. 앞에서 이제 이 식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값들을 모두 계산을 했었습니다.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X스타는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값도 여러 번 계산을 했었고, S, S 더블 X, X 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X스타가 6일 때는 15.3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6, X스타가 9.5일 때는 24.9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계산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R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서 볼 것 중에 하나가 95% 신뢰 구간으로서 신뢰도는 동일한데 여기 있는 그 평균 반응에 대한 이제 추정량의 추정치 값은 이제 X스타가 달라지면서 직선을 따라서 변화하겠습니다. 그것을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관측값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이러한 관측값을 통해서 최소제곱법을 사용해서 최소제곱 추정량, 최소제곱 추정 회귀 직선을 우리가 구성을 이제 할 수 있었고, 자, 어떤 그 X 스타라고 하는 값이 뭐 6mg 혹은 9.5mg일 때 가운데 이 신뢰 구간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이 추정된 회귀 직선상에서의 값이 그 신뢰 구간의 중심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될 텐데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자,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 경우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S도 동일하고요. n분의 1도 동일하고요. 자, 이 경우와 이 경우, X스타가 6일 때와 9.5일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물론 평균이
직선을 따라서 간다라는 것도 차이가 있지만 여기 있는 값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값이 왜 달라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x 스타와 x 바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이 값 전체가 커지겠습니다. 자, 이 값이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결국 x 스타가 x 바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오른쪽에 곱해지는 값이 가장 작아질 텐데요. x 바하고 x 스타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이 값이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 값보다 이 값이 크게 되면 오른쪽에 그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6보다 4.20이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x 스타가 6일 때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가 순례 구간이라면 x 스타가 9.5mg일 때는 이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과장해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 길이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례 구간 계산일을 x스타를 6, 9.5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다면 순례 구간의 하한 값들이 이러한 곡선의 형태를 이룰 것 같고요. 순례 구간의 상한 이런 값들을 쭉 연결하게 되면 이러한 또 곡선의 형태를 이제 구성하게 될 텐데 이렇게 y축과 나란하게 잘랐을 때 이 폭이 가장 짧아지는 경우가 결국 x 바와 x 스타가 같을 때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다음 그림처럼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이제 실선으로 그려진 직선은 추정된 회귀 직선식입니다. 앞에서 순례 구간에서 순례 구간의 중심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게 약간 좀 위에가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게 지금 베타 0 햇, 베타 1 햇 곱하기 x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값을 x라고 한다면 x라고 하는 이제 어떤 특정한 독립변수 값에 대해서 평균 반응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가 어떻게 될까 어느 쯤에 있을까 하는 이제 순례 구간을 생각해 보면 이 값부터 이 값 사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심이 추정된 회귀 직선의 위에 있는 값이 중심이 되면서 이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 값을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t 2분의 알파 n-1에 s 루트 n분의 1 더하기 x 스타라고 하죠. 이게 x 바 제곱에 s 더블 x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가 커지고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 이 추정된 회귀 직선상에서의 y-값으로부터 이 값을 뺀 값, 이 값을 더한 값을 이제 여기 x스타를 이제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해서 표시를 한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쯤이 가장 폭이 좀 짧은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수록 폭이 커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평균 반응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에 대한 순례 구간의 폭은 독립변수 x의 값이 x 바 앞에서는 이제 x 스타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x라고 지금 바꿔서 쓰고 있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인데 이 x가 x바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는 그런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신뢰도를 가지는 그러한 신뢰 구간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측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독립변수 x가 x바 근처에 있으면 있을수록 주어진 자료로부터 평균 반응을 추정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리마크를 하나 더 생각을 해보고 R을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관측한 사실을 보면 x바를 기준으로 해서 x가 x바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대로 생각하면 예측이 좀 부정확해진다. 신뢰 구간의 폭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x값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룬 평균 반응에 대한 이제 추정, 그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면 좀 부정확한 그런 특성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 부정확한 특성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준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추정이 조금 부정확해지는 그런 것도 일어나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x 값에 대해서는 이런 회귀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어진 그 관측값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관측값들이었다면 여기 있는 관측값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직선의 관계가 지금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자, 이쪽은 관측을 내가 못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때 실제로 x하고 정수변수 y는 이런 곡선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관측값이 이런 범위에서만 관측을 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곡선 관계를 우리가 얻어낼 수는 없을 거고 여기만 살펴보고 직선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즉 여기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해서 x와 y 사이 관계를 추정을 하게 되면 직선의 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추정된 직선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그 관측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x에 대해서는 추정된 직선식이 전혀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실제 관계는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즉 선형회귀 모형 자체가 관측값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x값에 대해서는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됨으로써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선형 회귀 모형 자체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주어진 관측값 범위 안에서만 추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값에 대해서도 x하고 y의 관계를 이제 알고자 한다면 자료의 범위를 더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계산한 것을 RStudi오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지난번에 계산했던 것들을 조금 이용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계산했던 식이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새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 6번을 지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계산했던 코드를 조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오도록 하죠. 자, 뭐 중간에 뭐 필요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자, 뭐 그림 그리는 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베타 1 헷, 베타 제로 헷 출력도 여기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네, 잔차 제곱합은 이제 필요하니까 이 정도에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스탠다드 에러는 조금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자, 일단은 이제 x 스타 값을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x 스타. x 스타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6도는 이제 9.5였는데요. 6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나중에 9.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스탠다드 에러가 그 추정치가 여기가 x 스타 빼기 x 바의 제곱이 분자에 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5%니까 알파는 그대로 하고요. t 2분의 알파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을 먼저 생각해 보면 베타 제로 헷 더하기 베타 1 헷 곱하기 x 스타가 되겠죠. 자, 이 값을 가운데 있는 값을 뮤라고 할까요? 자, 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값을 t 2분의 알파 값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스탠다드 에러, 이러한 식으로 주어지는 스탠다드 에러를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b 뮤 d 그 다음에 뮤 마이너스 d 뮤 플러스 d를 이제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x스타 6일 때는 지금 계산한 것처럼 13.3에서 17.4 정도 나오는데요. 이 값이 그래서 계산은 뭐 거기까지 안 해봤는데 이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값이 2 정도 나옵니다. 15.3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나오는데요. 그 경우와 이제 9.5일 때는 여기를 이제 9.5로 바꿔보게 되면 24.96 플러스 마이너스 4.19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과가 앞에서 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대충 그 숫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 것은 조금 전에는 우리가 반응 변수 y 값 자체라기보다는 반응 변수 y의 평균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주제로는 반응 변수값 y 자체를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예제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차이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앞에서는 x 스타라고 하는 이제 약의 복용량에 대해서 6mg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반응 변수 값은 관측을 할 때마다 혹은 6mg을 복용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x 스타 값이 6mg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효과 지속 기간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뭐 5시간, 누구는 5일, 누구는 5.2일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앞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평균을 우리가
그 추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y 값 하나하나, 즉 어떤 특정한 환자, 특정한 사람이 약을 얼마만큼 복용했을 때 그 특정한 환자의 실제 반응 값이 어떻게 될까? 즉 y 자체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y라고 하는 반응 변수는 다음과 같은 이제 관계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수립을 했습니다. 즉 회귀 직선에 의해서 평균 반응이 결정이 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차라는 부분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차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오차의 평균은 물론 0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차 엡실론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X스타가 일정하더라도 즉 이 값은 평균 반응이 될 텐데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평균 반응이 아니라 오차까지 더해져서 실제로 이 전체 값, 즉 y 값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y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그림을 그려서 조금 나타낸다면 평균 반응, 즉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라는 회귀 직선이 있을 것이고, 그 직선 상에서의 값을 평균으로 하면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x 스타에서의 반응 변수가 y는 딱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고 이 값이 나타날 가능성은 뭐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이때 이 값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y를 이제 예측을 좀 하고자 하는데, 예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y 값 자체가 이제 평균이 이 값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나의 값으로 예측을 이제 할 때는 결국 y의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런데 y의 평균 값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 스타가 되는데요. 자, 이 값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베타 0 헷 더하기 베타 1 헷 x 스타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평균 반응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반응 변수 값이긴 하지만 그 반응 변수 값이 이러한 확률적인 특성 때문에 y 자체를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그것의 평균 값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 평균 값에 대한 추정은 앞에서 했던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반응 변수가 y 자체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정량은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균 반응으로 이제 추정량을 삼기는 하지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가 지금 어떤 이제 분산을 가지면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평균 반응을 우리가 추론을 했던 것과는 조금 달리 반응 변수 값 하나하나는 이 평균 반응의 추정량에다가 이 오차에 의한 그 분산을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조금 계산해 보기 위해서 y에 대한 추정량으로 y 햇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y하고 y 햇의 차이를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그 둘
차이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y의 평균에서 y햇의 평균을 뺀 것이죠. 자, y의 평균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 스타입니다. 그리고 평균 반응 추정량의 평균도, 즉 이 녀석의 평균도 베타 0 햇의 평균이 베타 0고 베타 1 햇의 평균이 베타 1이 되므로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녀석의 차이가 평균이 0이므로 y 값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할 때 y 햇을 쓰는 것이 둘 차이의 평균이 0이 되므로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y 자체를 이제 추정을 할 때 y 햇을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두 녀석의 차이가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확률 변수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베리언스의 그 y 마이너스 y 햇인데요. 자, 여기 있는 y 햇이라고 하는 이제 이 확률 변수는 y1부터 yn, 즉 독립 변수가 x1부터 xn일 때의 반응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x가 x 스타일 때의 이제 하나의 반응 변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독립 변수 값들이 이제 매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측정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독립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y하고 y1부터 yn이 서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도 독립이 됩니다. 따라서 y의 베리언스와 y 햇의 베리언스를 이제 더한 만큼이 되는데, 자, y의 베리언스는 결국 오차의 베리언스인 시그마 제곱과 같을 거고요. y 햇 평균 반응의 추정량에 대한 이제 베리언스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처럼 시그마 제곱에 n분의 1 x 여기가 스타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x바 제곱에 s 더블 x가 되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함으로써 여기가 1이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y를 이제 예측을 하고자 할 때 y 햇을 이제 이용을 할 텐데 둘 사이의 그 차이의 베리언스가 이만큼이 나는데요. 자, 따라서 y 마이너스 y 햇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각각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1차 결합이므로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므로 이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독립변수 x 스타일 때 반응 변수 값 y를 이제 예측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예측을 할 때 y 햇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y하고 y 햇이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차이들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차이의 표준 오차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추정된 표준 오차가 이것을 이제 y를 예측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표준 오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반응 변수값 y 예측값의 추정된 표준 오차를 다음과 같이 여기가 1이 더 늘어난 값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으로부터 그 다음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y-y 햇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시그마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 y 마이너스 y 햇을 시그마의 루트에 1 더하기 n분의 1의 x 스타 마이너스 x 바 s 더블 x. 나는 이 확률 변수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 변수를 g라고 부르면 이 녀석이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을 생각할 때 이 식을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식 대신에 g로 이제 바꿔 쓰고 이제 분모에 있는 시그마의 루트 이쪽을 이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그마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에 s로 대체해서 쓰게 된다면 이것은 앞에서와 비슷하게 자유도가 n-2인 t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1-알파의 확률을 갖게 되는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를 t라고 할 때 t의 절대값이 t 2분의 알파 자유도 n-2인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1-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이 t에서 이제 분자는 그대로 두고 분모에 있는 값을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t 2분의 알파에 곱해지는 값이 시그마 대신 s가 붙은 꼴이 되겠습니다. 즉 같은 1-알파의 확률을 시그마를 사용할 때는 여기를 g 2분의 알파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s를 사용할 때는 t 2분의 알파가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확률과 관련된 부등식을 사용을 한다면 결국 y하고 y햇의 차이가 이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1-알파다 라는 그러한 것은 y가 y햇으로부터 플러스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이 값입니다.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라는 의미니까 y라고 하는 예측값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1-알파다 라는 것이 신뢰도 1-알파인 신뢰 구간을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x스타일 때 반응 변수가 y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g 2분의 알파를 쓰면 되겠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s를 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s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t 2분의 알파를 쓰면 y가 어디 사이에 있을 그런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간단한 계산 하나 해보도록 하죠. 어떤 환자에게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그 약에 대해서 6mg을 처방을 했을 때 여러 환자에게 처방을 했을 때 효과 지속 시간, 지속 기간의 평균 값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환자에 대해서 효과 지속 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환자에 대한 효과 지속 기간을 예측을 할 때는 환자마다 이제 달라지기는 하긴 하겠지만 평균 값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mg을 이제 처방했을 때 효과 지속 기간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같이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치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는 표준 오차 쪽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추정된 표준 오차에서 다음과 같이 여기가 1이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6mg을 생각했을 때 평균 반응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보다 이쪽이 커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 지나긴 했는데 마저 하고 마무리를 하고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죠. 자, 앞에서 계산한 결과들을 그대로 이제 이용을 좀 하기를 이제 바라니까 만큼을 이제 복사를 해 오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X스타는 이제 6mg인데, 일단은 이제 그 뮤라고 우리가 앞에서 썼던 값이, 이 환자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값도 이 뮤 값과 동일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순례 구간을 계산할 때는 알파가 이제 동일하긴 하지만 여기가 1만큼이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가 다음과 같이 15.374는 앞에서와 같이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치와 동일한데요. 이 환자에 대한 그 효과 지속 기간을 예측을 하는 것이나 평균을 예측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하긴 하지만 뒤에 있는 값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6.8 정도가 되는데 이 값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4절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형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